안녕하십니까, 김성건입니다. 1850년 뉴욕 공립도서관의 사서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한 청년을 보고 혹시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깡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한 용모에다가 고래대한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읽기에만 전념했으니까요. 이 청년이 바로 32세 때 모비딕을 쓴 허만 멜빌입니다. 허만 멜빌은 1819년 뉴욕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멜빌이 13세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가게가 몰락했습니다. 1837년은 혹독한 공황기여서 멜빌은 은행 서기, 농장 일꾼, 교사, 선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멜빌은 1840년부터 4년간 보경선 애쉬넷 호를 타고 남태평양을 항해한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대표작인 모비딕에 기록했습니다. 모비딕은 바다를 누비며 거대한 하얀 고래를 추적하는 이야기죠. 모비딕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입니다. 모비딕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이스마일을 중심으로 소설의 제목인 신비스러운 고래 모비딕, 그리고 모비딕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선장 에이헵과 선원들의 이야기가 엮여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포경선을 타기 전 한 여관에 묵습니다. 여관 주인은 지금 빈 방이 없으니 남태평양 원주민인 퀴헥과 같은 방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백인은 이교도인 남태평양인을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전신에 문신이 새겨진 퀴헥을 보자마자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실은 퀴헥은 백인 문명을 동경해 미국에 온 폴리네시아인 왕자였습니다. 백인만이 옳고 백인의 종교만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마엘은 그를 통해 타인종, 타 종교에 관해 이해와 눈뜸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스마엘은 스스로를 정통으로 생각하는 독선적인 백인 기독교도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종과 타종교를 포용하고 이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모비딕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느끼며 싫어한 적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모비딕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도 상통하는데요. 모비딕이 출간됐을 때 사람들이 이 책을 읽지 않았던 이유는 어려워서였습니다. 주인공 이름에서부터 장소 이름까지 온갖 상징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에이헵 선장의 이름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스마엘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서자로 추방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이기도 하죠. 사회의 추방자 또는 망명객의 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마엘은 자살 충동을 느끼지만 자살 대신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흰 고래를 쫓는 것은 세파를 뚫고 수수께끼 같은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되겠죠. 멜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독립된 신이 있었다. 나르시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다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바다를 거대한 거울로 보고 거기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찾아 바다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고 자신의 편견을 깨닫습니다. 에이헵 선장은 구약 성서의 아합 왕의 이름과 같습니다. 아합의 영어 발음이 에이헵이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고
신의 뜻을 어기다가 결국 파멸을 맞습니다. 에이앱 선장도 아합 왕처럼 고집이 세서 오직 모비딕을 잡겠다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인물입니다. 에이앱도 오직 자신만이 정의이자 진리라는 생각에 젖어 남의 충고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흰 고래는 악의 화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곧 타자에 대한 폭력과 횡포가 됩니다. 결국 에이헵은 자신의 선원들과 배 피코드 호를 파멸로 이끕니다. 에이헵이 파멸로 이끄는 배 피코드는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했던 백인에게 몰살당한 인디언 부족의 이름이어서 더욱 상징적입니다. 모비딕의 세 번째 질문은 모비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모비딕은 초기에는 악의 화신으로 해석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제거하는 에이헵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는 백색을 숭배하고 신성시하던 백인 중심 시대여서 흰 고래 모비딕은 신성한 것의 상징으로도 해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잡아서 포획하면 안 되고 그래서 피코두오 선원들이 파멸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절대적 진리는 안개에 쌓여 있어서 그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해사조가 등장하면서 모비딕은 요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 즉 베일에 가려진 진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에이앱 선장은 작살로 찍어서 모비딕을 잡으려고 하지만, 즉 그 정체를 밝혀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밧줄에 모비딕과 같이 묶인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지요. 우리는 살면서 부단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탐색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 헤매는 것과도 같습니다. 멜빌의 위대함은 무엇보다도 그가 미국인과 서구인의 이상이자 자랑인 순수하고 완전한 백색 뒤에 숨어있는 불길하고 사악한 그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것의 본질을 과감히 탐색했다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